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또 이가마 제1회 학술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예사님에게 소개받았던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제국문학부에 있는 조금입니다. 이가마 세 같은 경우는 강주의 어떤 정신을 깊은 예술 세계를 펼쳐쓰면서 또 강주를 대표로 하는 그런 어떤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주의 1호 한가이신 오변희쌤이나 또 양초롱, 조인호 대표님 세 분께서는 미술 1호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 분들이 이가마 선생님의 어떤 삶을 토대로 해서 같은 이가마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다른 시각에서 같은 작품이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시원한 분위기에서 오병희 선생님의 이가마의 삶과 예술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미술관 하계영 이사 오병입니다. 첫 번째 발제인데요. 이가마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발제는 이가마의 삶에 관련해서 작품 세계를 두 개 파트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이가마 선생님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인데요. 이를 다시 시대에 구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가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광주 문제운동입니다. 여기에 시민구동을 참여하면서 하였던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 세계인데요. 이가마는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남도인의 삶을 표현한 작품 그린 남도의 대표 작가입니다. 민족의 색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이가마 예술 세계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배운 단청입니다. 그리고 민속 조각인데 산호에 따르는 그런 조각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단청하고 색을 칠한 단청 보수, 그리고 지금 아버님 또 보면은 토기하고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이런 민속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가마는父親에게 배운 단청과 문양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정신을 작품에 표현하였습니다. 단청의 색과 기법을 적용한 작품은 화려한 원색의 대비와 감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 문양은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단청이나 오방색이 있는데요. 이거 동아시아만이 가진 전통색이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가지고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조선대학교 미술관 2학년 강영규 선생님하고 1학년 최연섭을 만나면서 예술가들 길을 가게 됐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임직순의 제자인 서양화가 김종수에게 미술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 미술부에서 활동하면서 전국미술시기대회에서 수상하였고 부모님의 고지로 조선대학교 공업전문학교 전기과에 1969년에 입학하였으나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강영민 선생님이 하는 노생화실에서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30살의 나이에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입학해서 남매회를 조직합니다. 매일 계속 나오는데요.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9년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열린 대한민국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5번째 개인전 찬가원 벼라를 이르는 1990년대 대작들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도시에 전시한 수리됩니다. 이게 이가마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전시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세계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1980년대 작품은 우리 전통 맥입니다. 맥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내는데요. 광주 전남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남도미술회관이거든요. 1985년도에 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시작한 100여 점 작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술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대학 시절에 제작한 작품으로 불교와 민속, 전통사상을 담은 100호가 넘은 제작 기술을 작품했었고요. 그리고 맥연자는 한옥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마루 밑에 불상, 불화, 금강역사 등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했고 물정자형의 마루에 나의 대학 공률과 간격이 살아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율동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 대부분들이 단청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기법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이고요. 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강하 선생님을 작품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현실하고 그리고 이상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시거든요. 나중에 90년대 작품도 그렇게 똑같은 현실을 일어났는데요. 바로 맥은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세계를 보여주며 두 세상의 경계를 나눈 것은 발입니다. 발은 대상을 가리거나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모델이며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발 뒤의 대상을 은연중으로 나타냅니다. 맥 시리즈의 발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니 현상과 마음의 세계의 경계를 구분하여 발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은연중으로 나타냈습니다. 즉, 발 앞의 세계는 현실 세계이고 발 안의 세계는 보이지 않은 바로 마음의 세계이고요. 그리고 실제하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세계일 겁니다. 아마 예술가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인데요. 현실을 상징하는 순수한 여인이 이상적 무속적 공간이 발이 쳐진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단청을 소재로 여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면 발 안에는 영포 문양이나 구름 나무 등 불교와 민속 문양을 그렸습니다. 붉은색, 청록색 등 대기와 선명한 원색을 사용하여 현실이 아닌 다른 인식의 공간이 보여줍니다. 이강하가 사용한 발 색은 어떤 화가도 낼 수 없는 색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였고 그런 그 색을 통해 가지고 그 색에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정신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작품들이거든요. 굉장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선인데요. 수도승이 보죠. 이게 불교에 관한 선정인데요. 모든 부처가 수도할 때 갖는 그 수인입니다. 맥선은 수행을 통해 생사를 초월하여 일체의 번뇌를 끌고 지혜를 얻은 노승이 있습니다. 부처죠. 눈썹은 아래로 쳐져 있고 이마, 눈가, 목, 불에 주름이 가득한 부도자의 엄죽하고 고된 수행의 순정이 나타납니다. 불쌍하고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번뇌를 깨뜨리고 해태하는 이런 선의 경기를 오른 장면으로 선정인의 수행을 통해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는 은연적으로 보이면서 금강 역사가 이 스님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90년대 되면은 이제 작품 세계가 좀 변화가 됩니다. 바로 천지인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1990년대 이강하는 나무의 여인을 통해서 작은 우주를 표현하였으며 인간이 마음과 교감하는 근원과 본질에 관한 내용을 작품을 나타냈습니다. 작가에서 가장 저희 평론가에 중요시하는 것은 작가 쓴 말이나 글들이거든요.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 중에서 여성의 인체는 더욱 인간이 고양인 것이다. 내가 나무를 보는 시각은 자연의 일부이며 또한 고귀한 인간 태초의 바로 그 모습이다. 또한 누드라는 단순한 대상물인 것만이 아닌 나의 작품 속에 유입될 때는 나의 작품 세계의 일부로 나타난다. 즉 이강하는 인간 태초의 모습을 나무로 나타냈으며 자연의 현실이 아닌 본질과 완전함이 존재하는 이상향으로 나타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할 때는 누워있는 사람은 거의 땅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인간이고요. 하늘에 항상 서 있는 인간인데 하늘입니다. 그 천지인을 담은 작품들을 1990년대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강하는 올간 전원에 길은
우리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땅이고 생명력의 표상으로 우리들의 몸은 초종의 고향이다. 그 땅을 바탕으로 하는 길 저편의 목표는 산은 아버지이고 그것은 건강성이고 뿌리이고 역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사람에게 희망과 자유, 평화를 준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희망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무한한 창작과 작품을 위해 그림은 아름다운 정신의 세계와 진정한 기술 조화로운 만남이었을 때 좋은 작품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강하의 작품은 동양사상의 음향의 이치의 내용으로 하늘, 땅, 인간을 연결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순수함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희망, 자유, 평화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세상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를 작품 세계에 표현한 작품이 이강하의 천지인을 담은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등산 혁명의 태평소인데요. 1100m 무등산 서석대와 가까이 보이는 작품도 고산 일대의 낮은 식물과 꽃들을 표현했습니다. 이혁명 즉 희망의 빛을 알리는 태평소는 순수한 태초 인간이 연주하여 희망과 하늘을 청하는 기능을 합니다. 서석대로 가는 보라색 연꽃이 있는 단척길 멀리 서석대는 보라색으로 표현해 현실에 있는 등산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이 근원적인 세계입니다. 근원적인 세계인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면은 밝고 맑게 나타났죠. 바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 단척길이 있잖아요. 역사길을 가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무등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작품을 보면 됩니다. 누워있는 이 젊은 여인은 생명력 있는 땅과 대지며 태평소였던 여인은 인간을 상징하며 투명한 18세기의 미묘한 변화가 배경의 단척이 불화 대교를 이룹니다. 바로 이상향을 향해 가고 우리 역사가 밝은 미래를 광주가 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무등산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품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강하 작품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 여기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 2000년대 작품들인데요. 세계 문화하고 생명과 풍부를 그린 작품이 나타납니다. 이강하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중국, 중남미, 러시아, 지중해, 유럽 등을 해외 각지를 여행하면서 작품 활동하였으며 우등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에서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하는 미술 기행들 중에 문화에 관해 알게 되었고 문화의 생명력을 작품에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강하에게 문화란 인간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생활한 하나의 커다란 큰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바른 의지에 따라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사상을 담은 것이 이겁니다. 바로 어떤 문화를 보고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또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큰 생명체로 보는 것이 이것도 다 동양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 연구를 통해 인간이 만든 유성 역사에 대해 감탄하며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하면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중용 이치를 해가지고 작품 한번 해석해 봤었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 문화하고 이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세계 문물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했었는데 이것을 작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본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아이들인데요. 아마존 밀림에서 노젓는 아이와 아마존에 살고 있는 동물과 나무, 연꽃과 연이 열대로 부르는 편한 작품입니다. 녹색의 아마존에 속해 있는 생기 있는 아이와 분홍빛의 알록달록 앵무새, 온순이 열대과에게 어우러진 이상향의 연장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품을 보시면 이게 한꺼번에 모든 비단을 본 장면을 실제로 본 장면 아닙니다. 여기서 작가가 봤던 열대 우림을 보고 꽃을 보고 온숭이가 아마 도망쳤겠죠. 있으면요. 여기 새를 보면서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짜가지고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작품을 볼 수 있고요. 검게 그린 아이의 피부색과 장식적인 옷을 세밀하게 표현하여 이국적이면서 인간 범연의 수수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울창한 밀배에 피어있는 연꽃과 물속에 피어있고 서있는 나무는 신비감을 일으켜 실제 환상의 공존하는 이국적인 세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멩고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여인
지금 화면 중앙에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한 속으로 들어 올리는 여인의 밝은 표정과 화사한 원피스와 붉은 하이힐을 채는 생동감이 느끼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화려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죠? 프랑스가 아니죠. 그죠?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플라멩고를 그리고 그 느낌 감상을 그대로 순간적으로 포착해 가지고 이 여인이 가운데 있는 여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 배치한 이런 멋진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군 참여와 작품 세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굉장히 이강한 선생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런 주제의 작품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민족 전통을 바탕으로 한 작품일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삶 속에 들어간 작품은 민족미술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미술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가까운 작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강한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강한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식은 작가 노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행적을 직시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확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과거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르면 또한 그것들은 계속 미래를 중첩해 진행하면서 이어져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하나의 조그마한 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며 그 점들이 모인 것들이 면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점들에 진실되고 정의로운 삶만이 절실한 현실인 것이다. 사람들이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한다는 것이 국가의 충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정부의 정책의 비판과 투쟁 그리고 부정적 시각만이 젊은이의 용기만 아니다. 다만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지지 않은 진실한 정의로운 삶만이 선구자의 길이다. 보수적인 전자보다는 진보적인 창조적인 후자의 삶이 더욱 값진 삶에 우리의 나아가 행로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삶은 오늘 이르러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으로 영수로 경험하고 탈출해내어 내일이 희망찬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기쁨과 애착을 가지고 떳떳이 위를 보고 걸어가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숨쉬며 피한 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 이강한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학교 교정에서 여학생부터 하는 홍수부대원을 목격하고 시민군의 인원을 참여하면서 시민군에 대한 선전용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대중 매체와 미디어가 진실을 은폐하고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을 악의 무리로 등반시킨 역사적 현실에 저항하여 1년간 구속되었으며 2개월간 5군데 옮겨다니면서 수강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지명수배자로 쫓기며 힘든 운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강한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2년 동안 운동생활하는 중 친척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광주 광역시 남구현 양림동이죠. 양림동과 인연을 맺게 되어 이후 30여 년 동안 거주합니다. 양림동은 선교사들이 조성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 병원, 교회, 조선 후기 고택에는 광주 전통이 살아 숨쉰 지역입니다. 이강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대의 양림동은 마음의 암시처가 되었고 매 연장에 몰두하면서 프랑스 르사롱전의 2년 연속 은상을 수상합니다. 데사인이나 그림 표현력이나 색이나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이나 정신세계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작가시고요. 이것은 고향이고 한국 리얼리즘전 주편작인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시민군으로 몸소 들어가서 활동한 이강한의 작품은 아픔과 진통을 경험하고 나온 내일의 희망과 떳떳함이 나타납니다. 한 시대에 살아가는 예술가가 시대와 사회를 위해 어떤 태도를 갖고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했으며 진실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자 했으며 전통을 연구하여 민중의 삶과 역사의 진실들을 표현한 민족의 미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롯데 잔치미술관에서 개최된 한국미술계 리얼리즘 작가들의 한국의 리얼리즘 전에 범위 없는 길목을 출품하여 미술계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건 좀 광주일보인데요. 초풍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광주일보에 한국 대표 리얼리즘 작가들의 작품 한 장에 모은 전시가 열려 한국 화장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강한은 현실시계에서 낭만을 보여냈는데 특히 어촌의 현실 풍경을 직선적으로 그려내는 사실주의해야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 전에 고양이봉을 출품합니다.
지금 1980년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린 이런 작품들입니다. 남도 땅과 어머니를 그린 작품이라고 제 주제를 한번 잡아봤었는데요. 80년대 작품들입니다. 1980년대 삶과 남도의 자연을 그린 작품은 민중의 삶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가는 시민군으로 참여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평범한 사랑과 민속 속 소리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찾았으며 여인은 남도의 어머니를 상징하며 세월에 맞서 살아온 당차고 강한 여인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남도 산과 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았고 그 안에서 살아온 간절한 영혼을 작가의 감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영사가가 어머니에서 어머니가 걸어가는 길은 전통 문양과 색을 묘사한 단천길도 옆에 흙길이 있습니다. 항상 이강의 작품 보면은 단천길이 있고 흙길하고 현실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마음을 생각하는 길하고 자기 길이죠. 현실을 보는 길하고 그 해석에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로 대변되는 우리 민족의 삶, 갈라진 강변의 흙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작가의 감성을 나타냈습니다. 화려한 꽃무양을 연꽃 나무의 시장의 단천문의 강과 단천의 강줄기에 흐르는 역사와 인간 그리고 우리 땅의 만남입니다. 멀리 보이는 단적이 옆에 흐르는 영상과 멀리 보이는 평범을 야하는 이 장의 예정의 시간입니다. 영상가가 어머니 투는 옆으로 뻗어있는 단천길은 우리 민족의 길이자 이 땅에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길입니다. 단천길 옆 기장의 갈대가 바람 몸을 입히기도 하고 소나무가 길어들이 지켜주고 길을 따라가면 정확히 영상가 주변의 풍경이 보입니다. 앞에는 남도의 조명이 있으며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고 우리 민족이나 우리 사람 아는 민중들은 우리 역사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작품들인데요. 항쟁의 역사를 기록한 작품도 1990년대 작품을 그린 작품입니다. 1894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황토에서 금남로까지 저는 출품한 작품입니다. 먹과 유화로 그린 작품으로 역사와 민족을 유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민중들의 반회세, 반공공주의 상징한 인물이 정공주는 오른쪽 위에 그렸습니다. 화면 정중앙에 농민군을 대표하는 농부가 칼을 높이 들고 찬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지 위에 앉아있는 인물의 모습에서 이들이 평범한 농민이자 이 땅을 구성하는 민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과 민중의 모습은 머리에 칼을 차고 있거나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입니다. 그들 위에는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세를 부른 흥선대원군 밀비 고종과 이들의 요청에 의해 농민군을 학살한 일본군을 묘사하였습니다. 정복준과 동학농민군을 주제로 동학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쓰여졌던 이름 없는 민중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제 5.18에 관한 작품인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중에 의해 일어난 반외세 반공군의 동학농민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광주는 1894년과 역사적 맥을 함께한 작품으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표현하였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를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군을 동원하여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적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의 포박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일상을 만해서 흑도지락이라는 거짓으로 탈각하여 정권 출범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시민군으로 직접 참여한 인간은 옳고 거짓 됨이 없이 진실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민주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옳음과 진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정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광주의 보라색으로 채색한 중앙 부분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중앙에 민주화 자유를 위해 싸우는 광주 시민과 시민군이 있습니다. 땅에는 옳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민주화 자유를 위해 싸우는 희생의 시민이 있으며 이를 슬퍼하는 우리 국민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뒤에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지나가는 인간의 학살 장면이 나타나며 상당 부분의 그림이 까마귀들은 이때 희생된 5.18 희생자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는 것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타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세계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민주화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냈습니다. 소박한 한복을 입은 남도의 문명과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너블시키는 정화의례를 통해 망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으며 세자는가요? 마티스도 생의 환희같이 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강강술래가 맞을 것 같고요. 하늘을 상징하는 여인이 하늘에 기도를 하며 다시 태어난 생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는 가락이 빠른 장구와 빗자루 소리가 굉장한 전라도 자도농악이 열려 민중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정신이 부활하여 민주화를 이루어 이강화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이상세계가 펼쳐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무장지대 통일에 대한데요. 북녘을 향한 영공 문양의 통일의 단적기에 놓여있고 하늘과 인간 땅을 상징하는 여인들이 통일을 기원합니다. 영꽃은 고결하고 청정함을 잊지 않고 창조 획성을 의미하는 곳으로 불교에서 영화, 화생, 즉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고결하고 청정함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와 생동하는 통일입니다. 인간을 상대한 여인은 분력을 보고 있으며 태평소에 지니고 있어 태평한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다는 의미로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의 길을 놓아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여인은 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초전해진 세계로 여행을 의미하며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넘나들며 안녕과 수호,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다 민속적인 소재에서 소띠가 있잖아요. 소띠가 상징하는 새의 의미입니다. 두 명의 여인은 분단된 두 족의 계시와 자연을 상징하며 한 명의 여인은 통일을 길어 어루만이며 한 명의 여인은 안장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화의 작품 세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통으로 바탕으로 이강화의 작품은 남도의 상과 전체 일어난 민족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강화의 민족주의는 상호 이해를 근간으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적응을 전체에 담은 정치입니다. 우리 민족의 산속에 배어있는 불교, 민속,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이강화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는 던들을 이해하는 답으로 예술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한국의 단청을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전통 문양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천지인을 상징하는 하늘과 남도의 산하, 그 속에서 산을 영유하는 민족을 밀어내 우리 민족의 기저에 흐르는 인간 권위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하늘, 인간, 땅을 연결하는 것으로 천지인을 연결하는 그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매개, 근본등 화합이며 인간에 대한 즉 사랑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일대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오병희 스님께서 지금 이거나 스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의 어떤 예술 세계를 민족과 전통이라는 어떤 큰 주제하고 또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또 나름 재해석을 했던 그런 어떤 부분인데 민족과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 게 이강화 쌤의 어떤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단청이라는 전통 문화나 오방색이라는 그런 어떤 색채를 이렇게 가져와서 작품의 모티브를 삼았고 또 동양 사상의 어떤 음양의 이치를 회화의 어떤 모티브로 삼아서 희망이나 자유나 평화 그거는 결국은 민족주의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화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강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저 세대에서는 강주 민주화 운동을 보면 항상 빚진 그런 어떤 마음이 나서 굉장히 이 말만 나오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어떤 뚜렷한 화가로서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뚜렷한 역사의식 속에서 작품을 동아 농민운동이라든가 강주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작업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강화 쌤의 어떤 그 보시다시피 공통된 어떤 부모라면은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